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포커스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이홍근 경기도 의원 그리고 황소연 취재 MC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합시다. 화성 바란산단 소각장 증설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네, 화성 바란산단 소각장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산업 폐기물 소각장을 증설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여기는 명분이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이런 사업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의롭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백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명분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화성 바란산업단지에서는 소각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 증설 명분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환경적으로도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이홍근 의원께서는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선 바란산단 소각장 어떤 시설이고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바란산업단지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9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예. 2001년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네. 거기 환경영향평가상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구역을 정해놓은 거죠. 네. 산단들, 이제 사업장들 외에 네. 여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네. 소각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언제냐면 2009년도에 최초로 허가됐습니다. 아. 그때 일일 48톤입니다. 48톤. 이 여기서 발전계 할 때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각 대상 폐기물과 그 다음에 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폐수처리장. 예. 거기서 슬러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증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계획 어떤 내용이고 이건 또 언제부터 진행되어 온 사안입니까? 증설 추진한 게 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맨 처음에 요 개인 업체 하시는 분이 요 사업을 운영하다가 예. 2020년도에 예. 소위 말하는 사모펀드가 예. 이것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예. 매입하자마자 이 사모펀드는 뭡니까? 투자해서 네. 수익을 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운영해도 월 매출이 한 30억 내외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규모가 작은 거죠. 사모펀드에서 만지기에는. 예. 이거를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증설을 추진했는데 예. 당초에 98톤으로 추진했다가 예. 경기도가 반려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2003년도에 다시 업체가 다른 사모펀드가 다시 그것을 매입하게 됩니다. 아, 다른 사모펀드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120톤으로 예.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 행정심판과 그 다음에 법원에 이게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이것을 반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주요하게는 특히나 주변 지역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예. 특히 산업단지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옆에 아파트도 생기고 공동주택도 생기고 이러면서 많은 주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들어오면 맞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예. 진 거죠. 근데 그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한 업체 측에서는 증설 필요성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가 바란산업단지가 확장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장이 많이 또 나올 만한 이런 업종으로 바뀐 것도 없는 거예요. 네. 명분이 없는 거죠. 여기서 하루에 얼마나 오냐면 예.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하루에 1년에 이 1년 동안에 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은 예. 40톤입니다. 40톤이요? 1년에 예. 40톤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환경부의 자료를 복수로 여러 차례 검증한 결과입니다. 40톤인데 그러면은 하루에 여기가 48톤이거든요. 예.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하루면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증설을 하죠? 명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낡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낡았으면은 원래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감가상각은 당초에 이게 나중에 다시 수리하거나 할 때 만들기 위해서 그 잠가놓은 돈이거든요. 저축해놓은 돈입니다. 네. 이걸 써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낡았기 때문에 다시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이게 사람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럼 업체 측에서는 지금 노후를 그거 외에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기되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연간 40톤. 근데 하루 처리량이 48톤. 예.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산단 내 기업 수나 구조 변화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최근에는 그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겁니까? 전혀 없죠.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쓰레기량은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예. 실제적으로 이제 유의미한 변화는 없고 오히려 주변에 주거지가 많이 늘고 있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주거지 자체가 특히나 이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 당초보다는 4, 5만 이상 늘어났었고요. 앞으로도 바로 영향권 안에 영향권은 보통 5km 잡거든요. 근데 3, 4km 범위 내에서만도 한 4, 5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거죠. 잘못하면은 그전에 산업단지였지만 지금은 주변에 농경지가 아니라 주거지구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럼 이건 그러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그것도 다 이후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론상으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 산업단지 이 소각장에서 1년에 한 두세 번은 아마도 화재가 나는 것 같거든요. 화재까지요? 기본적으로는 그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에서는 되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률도 CC 카메라도 설치하게 돼 있고 의무화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 이제 얼마나 화재가 났는지, 근데 소방서에 신고된 것만 하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게 좀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신고한 것 외에도 더 있겠죠. 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안에서는 또 운영 구조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길게 필요한데 뭐 요약하셔서. 네.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그 사업 보고서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판단을 해본 건데요. 예. 여기에 1년 매출액이 얼마냐면 30억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자 비용이 금융비용이 29억인 거예요. 아, 금융비용만. 매출액이 30억인데 운영 원가도 그냥 이 회사를 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인 네.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자비용이 29억이나 되냐면 이 사모펀드가 이상해요. 도저히 난 납득을 못 하겠는데 자기네 사모펀드가 자기네 회사한테 100% 예. 가지고 있거든요. 예. 물론 대주주는 따로 있겠지만 대기업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돈을 빌려주고 예. 연 이율을 장기 이제 그 채무지 않습니까? 연 이율을 20%를 설정한 거예요. 140억을 빌려주고 나서 도대체 일반 금융권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거로 봤을 때는 단기 부채는 보통 한 뭐 약간 5, 6%까지 갈 수 있지만 장기는 3, 4%거든요. 보통 예. 일반적으로 또 20%를 잡아놓고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비싸게 샀어요. 기존 업체 거보다 예. 300억을 넘게.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자기네가 이걸 받아야 될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 숫자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이 회사는 당장 접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니까.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덩치를 키워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참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처음 소각장이 허가됐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주변 환경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주민들도 다 느끼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까운 곳에는 행복주택이라는 공동주택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반경 5km 안에 향남 이제 혹시 신도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신도시가 거의 다 포함됩니다. 반경 5km 안에. 5km 안에. 예. 그다음에 옆으로 이제 주변에도 공동주택이라든가 재반적으로 봤을 때 법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예. 주변이 한 4만 이상 증가했다. 근데 앞으로도 계획된 것, 그러니까 고시된 것만 따져보더라도 3, 4만 이상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 4만이면요. 예. 조그만 지역의 군 단위 인구랑 똑같습니다. 그 인구가 여기에 산업단지 바로 옆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입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간과할 수 있습니까? 예. 예견되는 거 충분히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저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라고 네.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라고 하는 곳에서 정책적인 실패가 일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부분을. 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 이제 수도금에 대한 예. 쓰레기 직매립 금지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 문제가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선 다 웬만하면 소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늘어가니까 네네. 처리 안 하면 소각하게 되면 한 15%밖에 안 났거든요. 네. 소각제가 네. 이것만 묻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소각장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소각장 몇 개죠? 수원시도 부족합니다. 대반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반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라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서 예.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의 단가는 높아지게 되고 네. 처리 비용은 비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네. 뭘 하냐면 주변 지역에 지원도 되고 그만큼 필요한 만큼의 이것저것 처리를 하게 해주는데 네. 산업 폐기물은 얄짤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돈만 더 버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모펀드가 왜 들어오겠습니까? 돈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게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예. 운영사 측은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주민 의견을 듣게 되면 사업을 접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말을 잘 안 듣죠. 이를테면 환경영향평가가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다고 하는 것들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고시를 하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냥 모르서 하는 거예요. 그 이를테면 너는 왜 하니 이 사업을?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아예 없어요. 그래서 형식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상으로는 고시를 하고 나면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못 합니다. 예. 그 좀 약간 구조가 이상한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는 그냥 모르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환경청이라고요. 여기서 요거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기관에서는 그 주민의 의견이 왜 너는 어떻게 반영할 건데?라는 취지로 의견을 다시 보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점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재 또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 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본평가가 제출됐고 그 본평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보완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완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만약에 혹시 보완이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종합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재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판단을 해서 이거를 부결할 건지 아니면 부속건물을 내줄 건지 통과시킬 건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부동의하게 되면 그럼 사업은 다시 이제 원점에서 그냥 이제 저가 되는 거 무산되는 거고요. 대신에 진행된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경기도에서 받게 됩니다. 예. 그건 저는 이렇게 받아도 예. 통과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업체가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접는 게 저는 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이용근 의원의 의정활동 계획도 들어볼까요? 의정활동이요? 네. 저희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계약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하나가 딱 심속에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마무리된 몇 가지 마무리도 있지만 네. 저희 조례 중에서 혹시 급발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페달 오도작이라고. 왜냐하면 급발진 사고의 70% 이상은 페달 오도작입니다. 예. 특히 어르신분들, 나이 드신 분, 고령자 운전자분들이 요게 많거든요. 네. 시내버스 있죠. 네. 마을버스 특히. 네. 마을버스는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29년부터 신차에는 페달 오도작 방지 장치가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기존 차에 대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도작 방지 장치 그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네. 내부적으로 잘 마무리돼서 그 어르신들에게 좀 더 안전한 교통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도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마 지금 시간이 네. 예. 가장 뭔가 좀 예. 아닙니다. 예. 순간 딱 모르겠는데 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먼 나라에서 그 지구 반대편 또는 가까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예. 먼 거리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전쟁 때문에 예,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 물론 뭐 당사 말씀하신 대로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다 예, 보니까 이제 또. 그 저희들도 잘 해야죠 정치인들이.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참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네. 먹먹해 하실 정도로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모쪼록 좀 빨리 좋은 해법이 나와서 모든 국민들께서 좀 편안한